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쭈구리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한 4시 정도 됐고요. 오늘 해가 안 나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해가 안 나고, 비도 안 왔지만 해도 안 나고, 그냥 하늘이 흐린 상태라서, 더위가 좀 덜 해가지고 타기는 좋았거든요. 배달을 하기는 좋았는데, 콜이 없었어요. 오늘 4시부터 나가가지고 오늘 제가 아침에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 오늘 10,000원이 안 돼요, 10,000원이 안 돼요, 계속 제가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정말 어거지로 타가지고 4시에서 한 3시 반? 3시 반 정도까지 타고 들어왔으니까 한 10만원 정도 간신히 맞추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콜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 플러스 사무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메일로. 이번에 종소세 신고할 때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플러스 지사도 있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플러스 지사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메일이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플러스 지사에 소속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플러스 지사에서 손해 볼 거는 세금적인 거예요. 세금적인 거를 손해를 보는데, 이 플러스 지사들이 세금 탈세를 해서 나중에 결국 폭발을 시키고 다시 차리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남아있는 거는 라이더가 다른 사무실로 옮기더라도 세금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안타깝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지사 같은 경우에 쪼개기 수법 아니면은 그 피지사 운영, 요런 방법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쪼개기 수법은 사실상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요. 쪼개기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 명의로 했을 때 이 매출액이 높아지면 세금 세율이라 그러죠.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 마누라 이름, 누구 이름 해갖고 이제 대표를 쪼개기를 해는 거야. 그러니까 한 주소지에 사업자가 여러 개인 거지. 그렇게 쪼개기를 해갖고 매출액을 축소를 시켜갖고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데, 이거는 국세청에서 최근에 단속을 좀 빡세게 해요. 한 주소지에 여러 사업자가 있으면 나옵니다. 실사를 나와요. 그래서 이게 쪼개기에 해당되는 경우면은 과징금을 먹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죠. 사업자가 폐쇄되고. 그래서 쪼개기 수법은 요즘 많이 안 쓰고,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피지사예요. 피지사. 이 피지사라는 게 뭐냐면 결제 대행 업체입니다. 결제 대행 업체인데, 우리도 피지사 많이 사용하죠, 일상에서. 그거는 이제 승인된 합법적인 피지사. 근데 불법 피지사들도 있어요. 그런 불법 피지사를 사용해서 세금 탈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달기사가 독박을 쓰게 됩니다.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피지사라는 거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피지사 단말기로 소속된 배달기사의 수입을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엉뚱하게 신고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플러스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 사무실에서 내가 300만 원을 벌었는데, 그럼 국세청에 300만 원을 벌었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신고를 안 하는 거죠. 신고를 안 하고 한 100만 원 버는 걸로 신고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누락을 시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3.3%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다 뗍니다. 다 떼고 누락시키고 그거는 먹는 거죠. 200만 원어치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3.3%는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바로 신고를 안 하고 피지사를 사용해 갖고 그냥 생뚱맞은 그런 걸로 신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축소 신고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요. 어떤 분들은 보면 국세청에 들어가면
퀵 서비스 기사라고 안 돼 있고 뭐 기타 자영업자 아니면은 무슨 뭐 이상한 뭐 일용직 근로자 이렇게 신고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일용직 근로자는 용역 공제가 3.3%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플러스 4에 세트를 달성하면 세트비가 나오잖아요. 쿠팡이나 배민이나 세트비가 나오는데 세트를 10세트를 해가지고 10세트를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한 뭐 거의 뭐 3천 된다고 쳐. 그러면은 부가세를 3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배민이나 쿠팡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우리는 부가세 대상자가 아니지만 플러스 사무실하고 배민하고 쿠팡은 부가세 신고 대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비에서 부가세를 내라 그러면 할 사람이 없죠. 예, 그러니까 부가세를 배민과 쿠팡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탄 금액 기사들한테 주라고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무실에서 달성한 세트비 주고 부가세 신고하라고 부가세를 줘요. 그럼 뭐 한 30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래.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부가세를 신고를 하면 돼. 300만 원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 불법 피지사를 사용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을 그냥 기타 자영업자나 아니면 이상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버리면 3%만 내면 돼요. 3%. 예. 그러면 7%가 남아요. 부가세 받은 거에서. 부가세 받은 거에서 77%, 그러니까 7이 남는 거야. 3만 내고. 그러면은 부가세는 10%니까 3% 내면은 7%가 남으니까 7이 남는 거예요. 만약에 300만 원을 부가세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90만 원 내고 210만 원은 남잖아. 먹는 거야. 먹는 건데 본인들이 세트비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벌잖아요. 플러스 사무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가세 탈세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첨품호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 플러스 사무실 지사장들이 착해갖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무실은 이런 부가세 장난을 통해서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첨품호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배달 기사들은 처음엔 좋지. 1,000원 더 받으니까. 플러스 기사들은 좋지. 처음에 더 받잖아. 근데 이게 이제 지나다 보면 걸려요. 세무서에 무조건 뭐 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 단위로 걸려요.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세무서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교차 검증하다 보면 걸리거든요. 걸리면 어떻게 되냐. 바지 사장을 앉혀놨겠죠. 플러스 지사 사장은 폭발을 시키죠. 그리고 바지 사장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책임 다 뒤집어쓰고 자기는 딴 데 옆 동네 가갖고 또 차리죠. 플러스를. 거기서 또 모으고. 그럼 여기서 일하던 플러스 기사님들은 어떻게 되냐. 당장에는 손해가 없어요. 근데 또 2, 3년이 되면 이제 국세청에서 날라옵니다. 누구누구님 과거 몇 년도에 세금 신고가 누락된 거에 대해서 추징을 얼마 하겠습니다. 이러고 날라와요. 진짜예요.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300만 원을 내가 벌었으면 300만 원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3.3%를 떼갖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먹으려고 100만 원만 신고하고 200만 원 신고가 누락된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3.3%를 여러분들은 벌었지만 세금을 안 낸 거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내게 되면 4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3% 내면 될 거를 한 13% 이상 낸다고 13%, 15% 가까이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많은 금액을 그것도 한 달이 아니고 막 2년치를 모아가지고 그 플러스를 했던 분들한테 세무서에서 부과를 시킵니다. 그때 가면 여러분들은 한 번에 목돈이 세금을 맞아버리기 때문에 미치죠.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고 저한테 메일 주신 분들도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저는 이제 뭐 플러스를 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메일로 질문도 많고 그래서 뭐 플러스에 대해서 이런 세금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1시간 이상 떠들어야 돼요. 진짜 1시간 이상 떠들어야 여러분들을 완전히 좀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그렇게 굳이 플러스에 대한 방송도 아니고 한 요 정도로 플러스에 제대로 된 지사에 안 들어가면은
이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 요 정도로 알려드리는 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국세청 들어가면은 신고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언제라도. 플러스 하시는 분들은 뭘로 신고됐나 한번 보세요. 피지사 이름으로 만약에 신고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 일하는 플러스 지사가 아니고 피지사 이름으로 신고가 돼 있으면 그건 100% 거의 불법 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한 거만큼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번 거 3.3% 지사장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첨부모 받는 게 지금 당장은 1,000원을 더 받아서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나중에 지사가 폭파되고 2, 3년 뒤에 2,500원, 3,000원으로 한 건당 본인에게 세금이 돌아온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불법 지사가 아닌 곳을 잘 골라서 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안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